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에 살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지독한 시집살이로 저와 저희 부모님을 괴롭힌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에게 했던 만행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동네 이웃끼리 연결시켜주는 소개팅 어플에서 처음 알게 되어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희 집은 걸어서 10분도 안 걸릴 만큼 가까웠어요. 처음 만나서 술을 한잔 했는데 말이 잘 통하고 호감형 외모에 끌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나이가 있다 보니 진지하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도 시어머니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흘겨보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 보자마자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돈은 얼마를 벌었는지, 직업은 뭔지 초면에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늘어놓더니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결혼 생각하지 말고 연애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남편과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는데 이대로 헤어져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한 달 내내 부모님과 싸우면서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진짜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집은 원래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잡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곳에 살았고 시댁 식구들도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은 최대한 멀리 있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툭하면 집으로 불러서 고추 좀 같이 다듬자.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이불 빨래 좀 해주고 가라. 라면서 저를 시집살이 시키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말도 없이 집에 들어와 계시기도 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할 걸 하는 후회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집 계약이 2년이었으니 딱 2년만 눈 감고 참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참아지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시더니 너희 부모님은 평생 세탁소 일만 하셨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수선 실력도 뛰어나셔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났을 정도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면서 아이고,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봐. 남의 옷에서 떨어지는 먼지나 먹고 사는 게 뭐 대단한 일이니?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비하할 수 있는 건지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았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요.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불쾌하고 기분 나쁩니다. 세탁소 하시면서도 저 대학도 보내주시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발끈한 제 모습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누가 보면 내가 니네 부모한테 욕이라도 한 줄 알겠다. 사실을 얘기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쁘니? 아이고 됐다 얘. 라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불쾌한 기분이 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 이야기에 욱하는 걸 보고 저를 열받게 하려고 작정을 해버린 건지 주말에 저희 부모님 세탁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침 저도 엄마한테 드릴 게 있어서 세탁소에 있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는 한 번 올 생각도 안 하면서 아주 여기에서는 살다시피 하나 보네. 세탁소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였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들께 인사 먼저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저희 엄마는 당황하시면서 어머 오셨어요? 얘도 여기는 오랜만에 왔어요. 하도 얼굴을 안 보여줘서 오라고 했네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마운데 여기서는 마실 수 없겠네요. 먼지가 너무 많아서 벌써 기침이 날 것 같네. 아우, 이렇게 작은 가게에서 힘드시겠어요? 환기라도 자주 시키시지 그래요. 꿉꿉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라면서 마치 못 올 곳에 온 것처럼 깔끔을 떨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새로 산 바지 3개를 꺼내서 저희 엄마 앞에 툭 던져놓더니 오늘 밤에 입을 건데 뭐 입을지 결정 못했으니까 3개 다 줄여주세요. 바로 가져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전 어머님, 이거 다림질도 아니고 바지단 줄이려고 하시는 거면 오늘 안에 드리긴 힘들어요. 일 밀려있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질러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제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얘가 이렇다니까요. 시어머니한테 감히 버르장머리 없이 뭐라고?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저희 엄마는 아이 그럼요. 당연히 먼저 해드려야죠. 여기 앉아서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여기 있으면 옷에 냄새 뵐 것 같으니까 앞에 카페에 가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며 평소에도 너를 이렇게 못 잡아서 안달이시니? 라며 울먹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에게는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런 척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다 망쳐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자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저희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시며 남의 집 식구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법이야. 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이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1시간 후 시어머니가 돌아와서 수선한 바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며느리가 엄청 자랑을 하길래 뭐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라면서 수선비도 지불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말이 통할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10만 원을 찾아서 부모님께 드리고 왔네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집에서 가까운 세탁소를 가지 않고 굳이 저희 부모님 가게로 오셨어요. 그렇게라도 갑질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도 참다 못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힘들다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또 옷 찾으러 온다는데 엄마는 이제 그 여자 얼굴 보기도 싫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자마자 세탁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세탁소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다림질을 맡긴 옷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여기 구겨져 있는 거 안 보여? 저번에도 내가 꼼꼼하게 다리라고 했잖아. 이럴 거면 집에서 하지. 귀한 시간 빼서 여기까지 왜 와? 라면서 저희 엄마한테 뜨거운 다리미를 던지는 겁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엄마가 다리미에 맞지는 않았지만 충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어요. 보다 못한 저희 아빠는 거참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잘나서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저는 태어나서 아빠가 그렇게 화나신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다칠 뻔했다는 사실에 아빠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조금 움찔하시면서 어머, 이 집 식구들 무식한 것 좀 봐. 감히 나한테 화를 내? 예, 너 아주 두고 보자. 라면서 나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남겨진 저희 가족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숨만 연신 내쉬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앉아서 울기만 했고요. 저는 그 순간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내가 미안해. 나 이혼하고 싶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이런 꼴 당하는 거 나 못 봐. 그러자 부모님은 이혼은 안 된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취급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제 눈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맞다. 엄마는 내 딸의 행복이 1순위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서 의문의 종이 뭉텅이를 제게 건네셨어요. 종이를 살펴보니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웬 모텔 영수증? 그러자 엄마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니네 시어머니가 옷 맡길 때마다 가끔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모아뒀어. 이런 순간이 올까봐. 저는 모텔 명수증을 보고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이런 수모를 안겨준 시어머니에게
복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뒤를 몰래 캐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모임도 많이 나가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던 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못 보던 옷과 신발도 많아졌고요. 시아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나갔는데 뒤를 따라가 보니 웬 남자의 차에 타더라고요. 저도 차를 끌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차가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시무가 내리는 모습을 여러 장 찍어뒀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수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증거로 차곡차곡 남겨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옷 안에 넣어뒀던 반지가 사라졌다면서 저희 엄마를 의심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기에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모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사생활이 더러우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더러운 짓만 하면서 살 것 같으세요? 저희 부모님 그런 짓 하실 분들 아니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면서 제 이마를 툭툭 밀더라고요. 너 뭐 믿는 거 생겼냐? 이게 감히 어디서 시어미한테 언성을 높이고 있어? 우리 아들은 이런 게 뭐가 좋다고 데리고 와서 나를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는지. 없는 집 사람들이 반짝이는 걸 보면 욕심이 날 수 있는 거지. 100% 니네 엄마가 훔쳐간 거야. 역시나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머니 속 영수증을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모텔 영수증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뭐야? 너 내 티를 캔 거야? 이걸 어떻게 네가 갖고 있어?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말까지 버벅거리는 꼴이 우습더라고요. 시아버님 몰래 바람 피울 거면 좀 더 치밀하게 하셨어야죠. 아니면 세탁소를 오지 말던가. 제 말을 듣고 아차 싶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당황했다는 걸 감추고 싶은지 더 큰 소리로 버럭버럭 화를 내며 증거 있어? 등산 갔다가 친구들이랑 쉬러 갔다고 하면 끝이야. 요즘 같은 시국에 술집은 못 들어가니까 간 거라고. 그래서 저는 밀리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 말을. 왜냐면 지금 이 대화 내용도 전부 녹취되고 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제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렸습니다. 당연히 핸드폰 뺏어서 던져버려야지.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이미 어머님이 남자랑 모텔 들어가는 다정한 모습도 찍어뒀고 컴퓨터에다 다 옮겨뒀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180도 태도를 바꾸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이 사실을 알면 니네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겠니? 네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눈 감아줄 수 있겠니? 내가 잠깐 미쳤었어. 제 남편의 무기로 제 마음을 설득시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건 저희 부모님이에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도 부모님이고요. 제가 이렇게 증거를 모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당장 저희 부모님한테 같이 가시죠. 무릎은 제 앞에서 말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꿇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바로 시어머니와 부모님이 계신 세탁소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무릎 꿇으셔야죠. 진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더니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바닥이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 받아온 수모를 이 정도로 끝낼 수는 없었죠.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다리미를 던졌던 것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밥 먹듯 저를 불러 시키던 집안일도 더 이상 안 시키셨어요. 저희 집에 말없이 와서 살림이 이게 뭐냐며 구박하던 것도 더 이상 하지 못했고요. 며칠 뒤 시댁 식구들과 외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남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아버님은 참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음식이 나오면 시어머니 그릇을 먼저 가져다가 떠준 다음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면서 황급히 시선을 돌리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아버님처럼 다정한 사람을 만나셔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 그 말을 들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쵸. 저라면 평생 다른 남자는 눈에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지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앉아있는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밖으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밖으로 나가자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빨개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면서 내가 니네 부모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뭘 얼마나 더 해줄까? 내가 죽는 꼴을 봐야 그만할래?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답했죠. 어머님, 누가 듣겠어요. 들어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들어가서 다른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해 보시던지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처럼 말하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방에 들어왔는데 제 방에 누군가 들어와서 누군가 이것저것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고 물건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물건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집안 곳곳을 살펴봤는데 흰 머리카락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길이로 보나 정황으로 보나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분명했습니다. 빈집에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니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 방에서 뭘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전과 달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다 배웠지 뭐니? 네 핸드폰 속 사진은 외식할 때 다 지웠고 컴퓨터에 옮겨놓은 사진도 지웠다. 이제 너한테 무기는 없어. 내가 당한 수모를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USB에 모든 증거를 옮겨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시댁 식구들과 외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요즘 들어 가족 외식을 자주 하는 것 같아서 반갑고 기분이 좋다 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어쩌면 시어머니의 외도를 빨리 알려드리고 상황을 바로잡는 게 현명한 방법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시어머니와 부딪히면서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았고요. 이혼을 결심하고 외식이 있던 날 저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공개해버렸습니다. 사진을 보고도 시아버님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무슨 상황인지 연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가 전부 조작한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며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제가 나눈 대화 녹취본을 틀어버렸습니다. 녹취에는 바람 피운 사실을 눈 감아달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상황 파악이 된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식당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렇게 저도 식당을 나와버렸고요. 현재는 깨끗하게 이혼하고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시어머니의 외도를 용서하지 못한 시아버님이 이혼하자고 했고 시어머니는 현재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쓸쓸하게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것에 한번 상처를 입었기에 저는 절대 재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일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끔찍한 1년을 잘 치유하며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다짐했습니다. 제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